안녕하세요. 부부동산 TV 선악계 김지연. 홍성덕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 공약에 대한 전문가들의 생각을 오늘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장기 임대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주택의 10%까지 증대한다. 근데 현재는 지금 5%.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여기에서 좋은 입지라고 했는데 과연 좋은 입지에 이 많은 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지 이게 의문이고. 그럼 또 지어야 된다는 거잖아. 좋은 입지가 어딘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좋은 입지라고 생각하면 보통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데가 중심지, 역세권 막 이런 데인데 거긴 비싸잖아요, 사실은. 비싸죠. 근데 그것도 그렇고 5년 임기 내에 이렇게 많은 세대를 지어내는 게 정말 이거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생각도 좀 있는 들어요. 그 수도권 내는 워낙에 이제 위치가 좋기 때문에 공실 위험이 없어서 또 많이들 투자를 하고 하시는데 과연 우리 세무사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입지라는 거는 눈에 띄게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매입을 해서 한다는 거는 땅값만 해도 엄청날 것 같아서 이게 과연 실현은 가능할까 이런 고민도 있고요. 내 집 주변에 임대주택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네, 있으세요.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또 소외가 될 거고 맞아요. 그리고 워낙에 좋은 땅들은 사실 민영사에서 매입을 다 해놓은 상태이기 그쵸. 때문에 그걸 다시 재매입을 해서 한다는 거는 분양가를 측정하기가 과히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맞아요. 봤을 때는. 아무래도 그 수도권 안쪽이랑 그 바깥에 수도권 좀 주변 쪽을 같이 공략을 하는 그런 난 뭐 이 방법도 뭐 나쁘진 않다고 그렇죠. 봐요. 차라리 이 방법은 또 실현 나은 것 가능성에 같아요. 대해서 네. 조금. 너무 좋은 입지로 가면 이제 강남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려면 또 그린벨트도 훼손해야 되고 차라리 좀 더 외곽으로 빠지면 그쵸. 좀 더 이제 전체가 균등하게 발전될 수 있는 맞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실제 역세권 주변에 이제 젊은 친구들이 역세권을 많이 움직이고 동선 자체로 취업을 했을 때도 직장이 좀 직주거리를 근접거리로 두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실 건데 진짜 요것도 마찬가지로 벌써 역세권은 땅 주인들 다 있으세요. 건물 주인 다 있으시고요. 그거 허물어서 움직인다는 거는 사실 쉽지는 않은데 그런 분들 중에 내가 나이가 조금 들어서 정리를 하려고 할 때 국가에다가 매입을 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걸로 조금 생각을 하신다면 맞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 국가에다가 이렇게 신청을 하면 다 가격들을 다 조금 굉장히 낮아요. 비싸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 조금 낮아서. 그러니까 원래는 용적률이 이렇게 높지가 않은데 용적률을 더 완화를 해줘서 이걸 더 위로 높게 줘서 거기에 나온 이익금을 받겠다는 거지. 그래서 그걸 갖다가 다시 또 싸게 재공급을 하겠다 이런 얘기 같은데 작은 땅에 높게 짓겠다 이건데 조망권들이 요즘은 또 구성이 돼야 되다 맞아요. 보니까 그게 쉽지는 않을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요즘은 워낙에 전망을 좀 많이 보시고 햇볕 양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서 또 쉽게 협의가 안 될 것 같아요. 그쵸, 제가 봤을 이건 때. 좀 네, 그래도 일단 좋은 방향으로 뱉어놓고 그리고 이제 실천할 수 있으면 그렇죠. 하고 그래야 되는 게 이제 이분들의 이제 일이니까 당연히 그거는 뭐 전월세 아니야. 전월세를 대량으로 공급한다 공공주택을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또 똑같은 얘기인데 신혼 부부들이나 이제 새내기 부부들한테는 또 이게 맞는 방법이 되는 게 그래요? 처음부터 종잣돈을 갖고 투자할 수가 없으니 내가 열심히 벌을 수 있는 공간을 조금 확보해 주시는 차원이라 전면 폐지 대신 일부 수정하며 전세값 인상하지 않는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 공약입니다. 그렇게 획기적인 공약은 아닐 것 같아요. 종부세를 깎아줘? 어머 그러면은 뭐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월세값을 인상하지 않는 임대인이라고 하면은 그게 조금 이게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전세값 원래 전세값에 대해서는 3주택자 이상이 아니면 과세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영향이 있을까 싶어요. 그런 얘기는 있거든요. 이제 전세값을 인상하지 않는 임대인에게 거주를 했던 것처럼 인정해준다. 거주기간 인정해주는 거는 나왔거든요. 그게 세제 혜택 공약인가. 전세값이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집주인들이 들어오시려고 하시잖아요. 근데 네. 들어오시는 데는 전세값이 올랐으니까 너가 협의가 안 됐으니까 내가 들어갈게 그런 목적도 있지만 2년 거주를 하셔야만 비과세 혜택을 보시니까 지금은 1년이죠. 1년을
그냥 거주하는 걸로 하고 세입자를 2개 하셔도 그 혜택을 받게끔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약간 그런 거랑 접목이 돼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왜 상가도 코로나 되면서 월세를 좀 깎아주는 임대인한테는 세금의 혜택이 조금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도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아마 2+2, 2년 전세 계약을 했을 때 2년을 또 보너스 기간으로 2년을 이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그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거 생기고 나서 싸움이 너무나 맞아. 많아졌어요. 맞아. 그래서 너무 심해요, 이거. 이제 조금 안정 궤도에 올라왔는데 또 바꾼다 그러면 아마 근데 그건 있을 것 같아요. 4년이라고 해버리니까 전세가를 낮게 아예 처음부터 계약을 해주시질 않았어요. 더 왜냐면 올- 4년을 그래서 전세값이 더 오른 거 아닐까? 맞아요. 그래서 근데 임대인이 이런 게 갑자기 생기면 공급량이 조금은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물건들이 4년이라면 4년 동안 묶여 있는 그 집이 2년 뒤에 또 풀리니까 공급량은 좀 늘어나면서 임대인도 이제 금액을 측정할 때 2년 뒤에 조금 올리지 이런 그쵸. 생각도 조금 하실 수 네. 있어서 전세값이 조금은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난 없애는 게 낫다고 봐. 부동산도 사실 좋지가 않아요. 음. 2년 거주하시는데 맞아요. 2년 플러스 되기 때문에 저를 만날 일이 없어요. 부동산에서도 안 좋구나. 국토보유세 이거는 예, 이게 종합부동산세를 토지까지 넣겠다는 얘기죠. 예, 이거는 좀 실효성이 없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이렇게 따지면 건물에 대한 이 부가세도 다 내. 이게 지금 토지세가 다 나와요.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하나 더 집어넣겠다는 얘기예요. 보유가 이게 공시가에 또 1% 뭐 이렇게 나오는 걸 수도 있는 거지. 이게 근데 토지는 공시가가 굉장히 낮거든. 네네. 주택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한 10억짜리가 뭐 한 2억, 1억 막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게 되면 1%를 하면 이제 100만 원, 200만 원 걷겠다는 얘기지. 이 공약이 아마 그때 그러니까 주택으로 계속 투자가 몰리다가 그거를 이제 막으면서 토지 쪽이나 빌딩 쪽으로 많이 가셔서 토지 쪽은 워낙에 세율이 좀 낮다 보니 그쪽으로 많이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면서 조금 투기를 좀 막겠다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저희 현장에서는 세금 조금이라도 낸다 그러면 고민 많이 하십니다. 맞아요. 매입을 맞아요. 하려고 하다가 세금 있는데 왜냐면 우리 세무사님 계시니까 저희가 소개를 좀 해드리고 안내를 좀 받으면 안 살래요 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이거 얘기 나왔다가 바로 없어진다. 그럼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 통합 또는 이제 1주택자에 한해 면제 방안 검토. 1주택자도 지금 이제 면제 기준이 11억이잖아요. 11억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면제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 같고요. 그리고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재산세 부담 완화는 양도소득세는 1주택자는 12억까지 세금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원래 9억이었다가 작년 12월에 12억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미 실현이 된 것 같고,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세 50% 감면. 지금 양도세 최고 세율이 45%거든요. 네, 3주택자 이상이시면 30% 중과니까 70% 세율이 적용이 되세요. 75%죠. 근데 거기에 이제 50% 감면 하면은 그래도 높은 세율이긴 하지만 그래도 네. 35%는 내네. 네. 그래도 많이 감면이 되실 것 같고. 네. 좀 직접 하시겠어요? 그럼요. 지금 세금 때문에 못 파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아니 대출이 돼야 팔리지. 대출이 문제인데 대출이 된다는 전제가 되면 아니 대출이 돼야 그걸 팔 수 있다. 물론 이렇게 세금 감면되면 너무 좋은 건데 대출이 안 돼서 딴 사람이 못 사면 이거는 그쵸. 하나마나한 얘기인 거거든요, 사실은. 대출이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 제일 좋은 거는 무주택자 포함한 실수요자 금융지원 이게 이제 대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완화해 주시는 게 정말 맞는 거고 제 밑에 있는 거는 말 자체가 너무 어려워. 근데 이런 부분이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일정한 공무원들이 너무 많은 집을 갖고 계신 경우가 많으세요. 본인 명의가 아닌 뭐 타명의로도 많이 지금 갖고 계시는 부분에서 좀 투명성 있게 파악하는 이제 부동산 감독원을 두신다는 거는 옳은 것 같아요. 왜냐면 옛말에도 있잖아요. 부유한 사람이 풀어야 그게 티가 나지 가난한 사람 몇 개 판다 해서 티가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공무원들이 정말 좋은 걸 많이 갖고 계세요. 근데 그런 부분이 조금 유하게 풀려진다면 그리고 투명하게 이루어진다면 저희도 조금 웃을 수 있는 일이 더 많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무주택자 포함한 대출 완화 그거는 그거 좋은 것 같고
종합부동산세 부분에서 완화해 주시는 것도 좀 좋은 것 같고요. 제 입장에서 좋은 거는 사실 양도세 중과 감면이에요. 그래야지 빨리 주택이 풀리고. 저는 공급이 많은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너무 이제 한 곳에 집중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그 지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분파하기 전에 수도권 지역에 좀 그쵸. 집중되는 건 이제 당연히 맞는 얘기지만 이 수도권 지역에 일정한 곳을 하는 것보다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좀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공급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요즘 이제 부동산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침체된 건 맞으세요. 근데 또 하나의 희망을 건다면 3월에는 이제 대통령 선거 때 얼마만큼 정책이 바뀌냐에 따라 또 그걸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사실 너무 거품이 많이 낀 지금 주택 시장에서 과연 현실성 있게 조금씩 내려오긴 할 건데 그게 어느까지 내려올지도 아무도 모르고 또 다시 한 번 더 점프를 한다 하는데 그 점프의 기간이 언제일지도 사실 모르고 그런 부분이 가장 저희도 질문을 받고도 답변해 드리기가 힘들어요. 근데 뭐 3월 돼서 바뀐다 그러면 제일 정말 좋죠. 그래야 공급량도 수요량도 팽팽히 움직이면서 또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집을 사야 되는 게 맞는 거라. 지금 이렇게 대출을 잡으면 분명히 이 부동산에 대해서 안 좋은 평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부동산은 내려가요, 당연히. 올라가지를 못하는데 이렇게 되면 경기가 너무 죽어버려요. 그럼 다시 풀어요. 그때가 올라갈 때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 양도소득세 세율이 이거보다 더 높아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중과가 시작된 게 2017년인데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중과를 배제했었거든요. 그런 기간이 한 번은 오지 않을까 그쵸. 싶어요. 네, 그렇게 한번 풀어주면 조금 안정화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뭐 이쯤에서 2022년 집 사요? 살까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꼭 필요로 한다. 뭐 학군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그런 걸로 목적이 일시 진행을 하신다 그러면 지금이 조건 좋으실 거예요. 그 전보다 훨씬 집값이 조금 다운되어 있고 이제는 매수인이 약간 선두가 될 수 있는 시기가 돼서 꼭 목적이 있으시다면 사세요. 근데 전에는 이제 과감성으로 사셨다 하면 지금은 신중성으로 조금 더 신중히 내가 또 임장활동 하면서 보시고 느끼면서 꼭 구매를 하신다 그러면 지금이 또 좋은 기회가 되실 수 있으세요. 대출 좀 풀어주세요. 네, 두 후보님께서 진짜 어느 분이 되시던 다주택자들은 또 팔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시고 또 1주택자들을 위해서 또 이제 대출 풀어주시고 다 정리할 수 있게끔 또 행복한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대선주자님들.